네, 한동훈 전 대표 얼굴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윤민우 교수를 호선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권의 관심은 윤민우 교수가 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말들을 해왔던 사람이냐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친한계에서는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런 주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분도 중국인들이 댓글 조작하고 있다. 그걸로 좀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걸로 윤석열 정권의 눈에 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인영 방첩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국정원 특보로 발탁돼 나갑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장도 부정선거 음모론자고. 과거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알려지면서 실제로 이제 투고도 꽤 많이 했고 교수다 보니까요. 알려지기로는 개딸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긴 했었는데 개딸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에 대한 질투와 연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내년 한국 총선에 중국 개입 동기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최수영 평론가, 지금 친한계에서는 이런 과거 이력 때문에 좀 문제 있는 인사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발언들이 이제 지금 신임 윤리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보에 조금 더 이른바 제어하는 그런 좀 허들로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연인 신분이었고 개인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이고 또 윤리위원회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잘 알고 수락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김정혁 전 최고에 대한 이제 징계 문제라든가 그거는 이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2년이 의결돼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징계 공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위원장의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위원장의 발언만 있었지. 그런데 저분의 과거 발언을 가지고 아마 이런 의도로 위원들이 호선했을 것이다. 근데 위원들이 호선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당 지도부가 의사를 개입할 수도 없고. 근데 이 과정에서 명단이 몇 분 새어나가는 바람에 지금 7명 완전체가 되지 못하고 8일 날 이제 내일이 있을 최고에서 어떻게 할 건지 남은 상황인데 저는 저렇게 이미 된 사람에 대한 그 과거 발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재단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혹시나 이것이 윤리위에서 무슨 결정이 났을 때 불복하려는 일종의 빌드업이나 일종의 프레임을 미리 짜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윤리위가 활동하는 걸 보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권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가 또 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명단과 위원장 구성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윤리위의 어떤 중립적 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약간 말을 잘 아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최고위에서 윤리위 인선에 대한 명확한 의결을 할 예정이고 9일에 아마 처음으로 9일에 회의를 열 텐데 그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론이 날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까지 좀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법적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드루킹 사건의 피해자인데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여론조작 수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진욱 특보 이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윤호개인 세력과 한동훈 전 대표 이 두 세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구성되고 있는 윤리위원회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가.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개라고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징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발부터 굉장히 삐걱거리고 있고 그 삐걱거림 속에서 과연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윤리위가 움직여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행동을 지켜보면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윤리위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가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전영 변호사한테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IP가 도용돼서 저렇게 글이 올라온 거라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서
법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조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자 보통 이제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면 IP가 뭐 계정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예. IP가 2개인데 계정은 5개다. 이제 이러면은 누군가가 하나의 기기를 통해서 계정을 바꿔가면서 다른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나중에 알았다라고 하는데 가족이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놓고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족의 문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문제로 여겨질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별개거든요. 예. 저는 가족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내는 거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게 한동훈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사실관계가 너무 점프돼 있다. 저는 이걸 통해서 한동훈에 대한 관리 책임으로 징계까지 갈 수 있는가. 법적으로는 사실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댓글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양이는 안 되고 강아지는 괜찮나?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강아지는 또 인덕션까지 올라가진 않으니까요.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천공이 왜 거기서 나오나? 저도 너무 궁금한데 내일 저희가 좀 취재해서 다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식 문제여도 책임지는 모습이 더 울림이 크다. 남경필 전 지사에 대한 얘기 같네요. 네, 법인카드는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법인카드 잘못 썼다가 문제되는 분들 많았는데 좀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좋아하는 특검하시죠.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법 국민의힘이 발의했는데 좀 받아달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댓글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1위 소식을 공개하겠습니다.